명태균 리스트. 27명의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를 맡겼던 사람 이름이라며 강혜경 씨가 민주당에 제출을 한 겁니다. 강 씨의 법률 대리인은 여기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박완수, 김진태, 김영선, 이 세 사람이 유리하게 여론 작업을 한 사례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영국, 김두관, 이현주, 이 세 사람은 여론조사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선 명태균 씨가 깊게 관여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태균이 자신 있게 말하는 두 명이 이준석하고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예. 오세훈 시장도 10년 동안 거의 그 무상급식 사건 때문에 무너진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것도 사실은 제대로 한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들어줬다. 이 얘기는 공공연하게 이 사람이 하고 다녔고 예. 그 당시에 당대표로 나왔던 이준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준석 당사자들의 반박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명태균 리스트의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리스트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27명이라고 하는데요. 더 있다고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명태균 씨가 운영했었던 지금 본인 소유 아니라고 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명태균 씨에 연결된 정치권 인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몇 분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네. 허위 사실이다. 나는 여론조사 맡긴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이현주 의원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또 침묵하는 사람들도 또 궁금해요. 그 속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또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서울시 국감에서 나 고발장 써놨다 이랬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발 안 할 것 같아요. 예. 김병민 정무부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또 한편 궁금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명단에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고발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집어넣겠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요새는 또 전의를 상실하신 건지 예.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다 의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로 얽힌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대로 몇몇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넘어서서 뭔가 공천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가운데에 명태균 씨가 있는 것인지 이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추가로도 또 몇 명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리스트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당사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무마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여론 조작이나 또는 여론 조사로 뭔가 그 일을 꾸며서 민심을이나 당심을 왜곡하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25명 관련돼 있다 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25명 넘어서서 27명이고 게다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이 점점 일파만파 돼가고 네.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7 플러스 알파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대다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포함된 그 27명의 리스트가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경남 일대에서 오랫동안 이른바 정치 컨설턴트 혹은 정치 브로커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 그 정치인들과는 그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고 예. 이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 정치에도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단순히 27명의 리스트를 올려놓고 명태균 씨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연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인사하면서 선거 전략에 관한 조언을 한 정도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좀 억울해할 만도 하죠. 예. 반대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 조작에 좀 관여를 했다거나 불법적인 내용에 관여를 했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27명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와 관련해서 이러는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리스트 명태균 씨와 평소 연락을 했었다라는 정도 갖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스트를 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 출마자도 있고요. 당내 선거, 그러니까 당내 경선 혹은 전당대회 출마 이런 출마자까지 있어서 어떤 선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있다면 네. 김용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추려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같은 공천 개입 여부, 아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마 그때가 가장 공천 개입의 피크 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예. 이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를 가려야 되고, 두 번째는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그 다음에 3월까지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점, 이것을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점이 창원의 창원이 후보지로 올랐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같은 이권 개입에 관여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공천 개입, 그리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그리고 각종 이권 개입 세 가지 관점에서 네. 정말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내서 그 사람들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내지는 그동안 벌어졌던 이 일을 정리를 해야지, 이게 27 플러스 알파로 가면요, 자칫 잘못하면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가다 보면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예. 애초에 명태균 스캔들 내지는 게이트는 공천 개입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범죄 혐의점 예. 혹은 정치적 도의 문제 정도로 좀 추려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김용남 의원은 특히 범죄 혐의점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여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명태균 리스트뿐만 아니라 강 씨의 어제 국정감사 증언 역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주술 발언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전배기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증인 선서를 한 말 그대로 증언이고, 현재까지 저 발언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구체적인 반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보이죠? 네, 일단은 뭐 강혜경 씨가 위증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녹음된 파일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강혜경 씨가 말하는 것의 요지는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의 옷을 입고서 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의 통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예.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YS 정부에서의 김현철 씨나 혹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순실 씨 같은 그런 국정농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거고, 이것은 뭐 대단히 중대한 국사범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사의 전방위적인 어떤 국정 개입을 지금 명태균 씨는 어떤 운명론적으로 예견을 하면서 예. 윤 대통령은 장님무사이고 김건희 여사는 네. 주술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왜 이렇게 명태균 씨가 예견했던 김건희 여사의 전방위적인 어떤 국정 개입, 이권 개입이 가능했는지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원인을 간단히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으른 애주가 빚진 애처가 예.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애주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은 술을 매우 좋아했고 그래서 뭐 때를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셨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출근도 늦게 하는 등으로 뭐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대통령 업무에 많이 소홀했다라는 것이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홀한 대통령 대신에 대통령의 일을 그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자칭 세상 만사에 달통하다는 김건희 여사가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빚진 애처가에 관한 설명인데요. 세상에는 이것은 뭐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그 경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 즉 이것은 국고로 보존되지 않는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돼서 시중에서는 이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재산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이 천문학적인 경선 자금을 막다뜨리고 난 후에는 이내 바로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답니다. 네. 그 말을 들은 김건희 여사가 경선 자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완주를 해라 라는 소문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문이 굉장히 좀 신빙성 있는 소문으로 들렸던 게 뭐냐면 우선 윤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그다음에 경선 자금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누구의 돈으로 충당을 했느냐라가 예. 문제될 텐데요. 제가 또 눈여겨본 것은 그 취임식에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들의 면면인데요. 그분들이 권오수 회장의 부인과 아들, 그다음에 21g 대표, 그리고 흔히 BP 패밀리라고 하는 그 주가 조작 일당 2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중요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을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 앞선 경선 자금과 관련된 소문을 보태어 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 뭐 어떤 활동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의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일환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전방위적인 이권 개입이나 국정 개입의 용인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주를 과하게 해서 대통령 업무를 등한히 했고 그것이 대통령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고 그 술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캐릭터고 그것이 소통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부가 경선 자금을 일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보면 물론 여사가 갖고 있었던 돈이 많긴 하지만 지금 경선 치른 과정에서 합법적인 수준의 경선 자금이라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후보가 된 이후에는 당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나중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선거 보전금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 국감장에서 나온 주술과 관련한 논란은 주술이 굉장히 그 휘발성이 크고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 거지 저것은 명태균 씨가 그냥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누구도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따라야겠다라고 했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명태균 씨의 주장이다. 그렇죠. 예. 사실 이 주술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세월호 인신공양설이라든가 역술인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술과 관련한 논란은 명태균 씨가 그냥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지 이 대통령 부부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딱 간단하게 자, 짧게 한번 30초, 반론하겠습니다. 30초 예, 예. 드리겠습니다. 하나 그 대통령께서 음주 때문에 일에 소홀히 했다라는 이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인사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인사가 엄청나게 적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 정부 기관장들이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후임 기관장을 뽑아주지 않아가지고 전 정부 기관장들이 막 1년씩 혹은 감사들이 1년씩 넘게 임기를 그냥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업무에 소홀히 했다라는 알겠습니다. 이제 30초 지났습니다. 자, 오늘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캡처를 하나 올렸어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안에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제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서 증언한 내용하고 좀 맞닿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대화가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 해외 순방 일정 중에 뭔가 일정 변경, 네. 앙코르와트도 안 가고 뭐 이를테면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의 그 꿈자리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강혜경 씨가 들었다라는 증언을 했죠.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은 나는 대선 때 명태균 씨 딱 잘랐다. 어제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사람은 뭔가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뭔가 의혹을 더 그 확대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래려고 했다. 무엇을 달래려고 했는가? 어떻게 달래려고 했는가? 그런데 지금 이 명태균 씨가 오늘 공개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은 어제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서 증언했던 것을 뭔가 탄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뭐 다 천벌받을 사람 많네요. 이거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하려고 소문이 있다 이런 걸로 끝내네요라는 본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소위 찌라시성 이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4월 6일까지도 여사와 메시지가 주고받고 이어져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4월 6일이라는 게 올해 4월 6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1년이 올해... 지나면 연도까지 표시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의 해명도 매우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강혜경 씨가 굉장히 차분하고 단호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신뢰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김영선 의원실에서 잠시 했지만 그 국감장에서 그렇게 본인의 이걸 소신껏 이렇게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은 굳이 위증할 이유도 없고 또 선서까지 했는데 본인이 듣지 않은 이야기를 이런 소위 그 영적 대화, 꿈자리 이야기까지를 구체적으로 지어내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얘기를 했던 것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해외 순방 때마다 해외 언론 보도에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제는 드디어 플러스 알파로 주술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정말 우리 국격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가 좀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추려서 좀 볼 부분 중에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인데 이 내용도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강혜경 씨의 발언으로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제가 김용남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흔히 공천은 당대표나 공천위의 권한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공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선 때 저희가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그 공표 조사 포함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거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예.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김영현 의원님. 자체 조사까지 해서 81번을 했고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 돈을 챙겨줄 거라고 한다 해서 견적서 내역서를 보냈는데 돈은 안 받아오고 공천을 받아왔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정당의 공천에 그 누구라도 개입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일단 정당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공짜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해줬다. 그것도 대선 후보와의 서로 의사소통하에 해줬다고 하면 불법적인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게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가지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만약에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은 이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후보가 공짜 여론조사를 결과를 계속 받아보면서 뭐 본인이 참고를 하고 또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고 그 선거 조사 비용 대신에 국회의원 공천을 줬다고 하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글쎄요,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봐왔던 정치 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정치 스캔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지금 강 씨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로 민주당에서도 보호를 하겠다는 게 어제 나온 입장이고 제일 궁금한 건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폭로가 계속 나올 것이냐인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제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미 그 예고편을 뭐 암시한 바가 있죠. 다음번에 운영위 국감에서도 추가적으로 뭔가 더 얘기를 할 게 있고 그때도 뭔가 추가적인 녹취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명태균 씨의 이제 여론 조작에 사실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혜경 씨는. 그런데 본인의 어떤 불리함을 무릅쓰고 지금 국감장 나와서 증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유린하는 것이고 정치하면 안 된다. 여의도 바닥에 있어서는 안 된다. 김영선, 명태균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위 국감도 상당히 이제 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곧바로 얘기를 했어요. 김영선 씨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뒤집어 보면은 3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대가를 받지는 못하고 대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얘기한 대로 나는 딱 끊었지만 김건희 우리 집사람은 달래려고 했다. 그 달래려는 게 바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는 것으로 달랜 것인가라고 저희는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관관계 이게 만약에 공천 개입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 뭐 돌려봤다 친박들 그것만으로 실형 2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박 대통령은. 그런데 본인은 대통령이 개입해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무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공천 개입에 진짜 이게 실체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거 정말 경천 동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함께 묻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로 뭐 전현 의원 얘기했듯이 그럴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번 운영위 국감에서 저희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전에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잡으라는 조언을 명 씨에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후에 명 씨와 단절했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달리 명 씨를 달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나라는 말을 윤 대통령이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슈 중요합니다. 넘어가죠.